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30% 후반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53%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은 갤럽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으로 39%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CNN, 퀴니백, 공영라디오 이 세 개 기관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37%부터 38%입니다. 그리고 갤럽의 경우에는 겨우 40%를 걸쳤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라스무센만이 46%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있어 가지고는 양극단에 있는 것은 배제를 하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갤럽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기관이지요. 미국의 갤럽이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트럼프의 지지율은 43%입니다. 자, 이 결과는 아마 우리 시간으로 9월 17일이나 18일 정도에 발표됐을 것인데요. 제가 8월 말 갤럽 여론조사 결과와 9월 16일 날 발표된 이 중앙일보의 기사를 머리에 들어있다 보니까 며칠 전에 발표됐던 갤럽 부분을 참고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아 경제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 발표한 트럼프 탄핵 찬성 지지율이 49%, 반대가 46%입니다. 자, 이것은 국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떻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바이든의 지지율도 같이 하락을 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트럼프의 탄핵이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급변 사태를 몰고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그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9월 14일에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폭격이 됐는데 그 폭격이 되자마자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를 했지요. 그런데 미국은 그것이 이란이 배후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폭격을 당했을 때는 트럼프가 장전이 완료됐다고 말을 했고 글로벌 호크가 격추가 됐을 때는 공격 10분 전에 취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가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후티 반군과 예멘 내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멘 같은 경우에는 본래 오스만의 지배를 받아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39년도에 영국이 남예멘을 정복함으로써 예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단이 되고 나서 남북 예멘은 각각 서로 치열한 내전을 겪게 되는데 먼저 1962년도에 북예멘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하면서 예멘 왕정이 붕괴가 되고 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난 왕당파들이 공화파에 저항을 하면서 예멘에서 최초로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당파를 지원한 것이 사우디이고 공화파를 지원한 것이 이집트입니다. 따라서 북예멘에서의 내전은 이집트와 사우디의 대리전으로 확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예멘에서도 소련의 사주를 받은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민족해방전선이 6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 예멘이 서로 대립하면서 공존을 하는, 즉 우리나라와 북한같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남북 예멘은 끊임없이 국경 문제로 다투다가 드디어 국경 문제로 86년도에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국경지대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그 유전만으로 예멘이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서로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90년에 통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예멘이 서로 권력 배분 문제를 놓고 군대를 동원해서 충돌을 하다가 결국은 94년도에 남예멘이 민주국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남예멘이 이렇게 민주국가로 분리 독립을 시도를 할 때 지원을 한 것이 수니파인 사우디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시아파였던 후세인 알 후티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딴 후티 단체라는 정치단체를 조직하고 있었는데 남예멘이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서 수니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려한 후티 단체들이 북부로 들어가면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던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남예멘 사람들이 북예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다시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도에 후티 반군이 북예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군과 교전과 휴전을 반복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2년도에 정부군이 휴전을 선언함으로써 예멘의 내전 상태는 일단 종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이었던 자스민 운동이 2010년대에 발생을 하게 되니까 독재자였던 당시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부통령이었던 하디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수니파였던 하디가 집권을 하면서 신임 총리로 역시 수니파였던 신임 총리를 지명을 하니까 시아파인 후티 반군이 반대를 하면서 총리 비준안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구성안을 놓고도 정부와 대립을 하고 있던 후티 반군이 정부의 유가인상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결국 무력으로 수도를 점령하고 2015년도 1월 달에는 대통령궁마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디가 남부지방으로 피신을 하면서 시아파였던 후티 반군에게 정식으로 정권을 이양을 하고 사우디로 망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을 중심으로 한 일부 남부지방들이 후티 반군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를 하니까 사우디로 망명을 했던 하디가 다시 돌아오면서 사임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에 군사 원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3월 달에 사우디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후티 반군을 공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남북 예멘 간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멘 내전은 수니파인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시아파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간의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전쟁이 점점 격화가 되는데 2016년도에 들어와서는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민간인 시설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후티 반군이 드론으로 공격한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처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15년도부터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에 계속되어 왔던 교전의 일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300년간 지속되어 온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교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군의 무기는 수니파인 사우디의 것이 대부분이고 후티 반군의 무기는 역시 시아파인 이란의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우디 정유시설의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틀리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300년간에 지속되어 온 어찌 보면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교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우디 정유시설이 폭격이 되고 글로벌 흑구가 격추가 됐는데도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